금요 컬처 클럽. 오늘도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동준입니다. 자, 오늘 컬처 클럽 하는 이 방송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린이날 하면 뭐부터 좀 떠오르십니까? 청년님부터. 네, 어린이날은 제가 이제 20대 시절을 20대 시절이요? 네, 10대 시절이 더 떠오릅니다. 왜요? 왜냐면은 제가 유일하게 꿀알바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꿀알바 기간이 되게 많은 게 어린이날. 탈 쓰고 이런 건가? 실제로 탈 많이 썼습니다. 진짜요? 네, 탈알바 되게 많아요. 제가 좋아했던 탈이 도라에몽.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도라에몽 탈을 씁니다. 네. 도라에몽 탈을 쓰면 도라에몽 탈은 이 앞에 배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몰래 사탕과 이렇게 그 추잉껌 같은 거 넣어 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제 배에 손을 넣어요. 그럼 막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이제 같은 재밌다. 시간대 탈알바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마음껏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도라에몽. 뭔가 일하는 느낌보다는 아이들과 노는 느낌의 그렇죠. 알바였군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어린이 때는 좀 슬펐죠. 오케이. 네, 어린이날은 넘어가죠. 네, 슬픈 얘기는 넘어가고. 예, 신바님은요? 근데 저는 어린이날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꼭 끼어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시험 공부했었어야만 했던 그때가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도라에몽부터 시험 얘기까지 폭이 넓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이 50회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영화와 책을 만나볼지 기대가 되는데 영화부터 만나보죠. 신바님? 네,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오늘 소개할 영화는 오늘부터 히어로라는 영화입니다. 지난주에는 마블 영화였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히어로 영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린이날인 오늘도 히어로물 느낌이 납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사실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항상 뭔가 좋아하고 꿈꾸고 선망할 만한 그런 인물이랄까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 영화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로 보는 히어로들은 사실 어른, 성인이 된 히어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대략 한 고등학교 다니는 스파이더맨 정도가 가장 어린 것 같고 이런데 하지만 이 영화는 정말로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거나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어린이들이 나오는 히어로 영화입니다. 자, 히어로 하면 당연히 다 큰 성인들의 히어로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히어로들이 몇 명 있는데 이게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내용이 사뭇 궁금해집니다. 어떤 어린이 히어로들이 나옵니까? 네, 영화의 첫 장면을 이제 딱 보면 우리의 영웅들은 실패한 적이 없었다라는 나레이션과 함께 우리가 익히 보아오는 어른 히어로 이른바 미라클 가이와 테크노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미라클 가이가 지구 대기권 밖으로 막 날아가서 그걸 보는데 우연히 우주 함대가 지구를 공격하러 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외계인이 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미라클 가이는 지지 않지라고 하면서 네. 그들을 혼자 물리쳐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를 기다리던 테크노 역시도 배터리가 없어서 힘없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나레이션이 그날 우리의 영웅들이 패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들은 지구를 지키는 히로익스라는 그룹의 멤버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어벤져스와 같은. 그렇군요. 근데 지구에 평화가 왔던 지난 몇 년간 네. 이들이 단순히 간단한 이런 임무만 하고 훈련은 게을리하고 히어로인데. 네,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멤버들 사이에서도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잘 싸운다 라면서 갈등하고 서로 싸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네. 지구로 이제 오기마 성의 외계인들이 침략을 하게 된 것인데요. 외계인들은 지구에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는 지구에 세력 교체를 하러 왔다. 세력 교체. 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침략해 왔고 딱 3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그 3시간 동안 이기지 못하면 이제 자기들이 세력 교체를 하러 왔다였는데 3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그 많은 히로익스에 있는 그룹의 모든 히어로들이 다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잡혀가게 되는 모습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외계인들을 좀 대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 이제 그들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히로익스의 대장 마커스가 이제 마음이 심란해서 자기도 가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의 딸인 미씨도 아빠가 출동을 하면 어쩌나 라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커스의 아내이자 미씨의 엄마가 임무 중에 죽었기 때문에 엄마도 히어로였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씨도 마커스도 이 위험을 알지만 선뜻 지구를 지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 외계 침략에 있어서 히어로 대장 마커스가 출동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네, 그래서 마커스는 결국 본부의 명을 받아서 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부에서는 히로익스의 이제 멤버들의 자식이 적에게 잡히면 우리가 영화에서 늘 보듯이 자식이 볼모로 잡히면 큰 위험과 약점에 그렇지. 노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부 안전하고 임무 수행에 성공을 위해서 본부 벙커에 이제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씨도 결국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가보니 이제 자기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그들 역시도 히어로들의 자식이니만큼 각기 다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신체를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는 어린이, 네. 그리고 음역대를 조절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어린이, 그리고 어떤 얼굴이든 변신할 수 있는 어린이, 그리고 시간을 한 명은 5초 전으로 돌릴 수 있고 한 명은 5초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쌍둥이, 그리고 모든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어가 안 되는 어린이, 그리고 시공간을 왜곡시키는 속도를 가진 어린이, 그리고 미래를 보는 어린이, 그리고 상어의 힘과 물이나 이제 화산의 그 용암 같은 액체를 만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네. 미씨는 아무런 초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요. 대장의 딸인 미씨는 초능력이 없군요. 네, 둘 다 히어로 부모님을 가지고 있지만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초능력이 없었고 네. 소외감도 느끼고 또 다른 어린이들도 이제 미씨가 초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그녀의 마음을 굳이 이제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아이들이 저 정도면 부모님들은 더 대단한 초능력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외계인들에게 도대체 왜 힘없이 당하고 맙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어른이지만 네. 오히려 어른이기 때문에 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신만 잘났다고 싸우고 지구 평화가 오니까 훈련을 게을리하고 그런 덕에 이제 그냥 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커스도 대장은 책임감을 가져야지라고 하지만 역시 힘없이 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히어로이자 어린 친구들의 부모님이 모두 외계인에 잡혀가게 되자 미씨를 비롯한 이 어린이들이 본부 벙커를 탈출해서 부모님들을 대신해 지구를 구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구하러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이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자신의 능력들을 어떻게든 사용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본부 탈출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미씨의 할머니 집으로 향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씨의 할머니는 네. 이 히로익스 그룹의 매선 훈련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이제 레모네이드 한 잔씩 이렇게 주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지 뭔지 알려주겠다 라면서 이제 침략이 얼마 남지 않은 1시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시간의 짧은 훈련 끝에 그들은 외계인에 맞서려 떠나지만 이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계인들이 지구 침략을 그렇게 막 준비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서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촘촘히 준비해서 그들이 우주선에 닿자마자 그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운 것은 협동심이고 또 아이들만이 가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어른들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위기 상황마다 자신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한 곳으로 끌어모아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갑니다. 뭐 예를 들어 전략을 잘못 짰다 하면은 5초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그 친구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전략을 바꿔가지고 적을 이기기도 하고요. 혹은 신체를 이제 자유자재로 늘리는 친구가 있다면 힘을 센 친구를 도와서 그 친구를 좀 더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가져다 주기도 해서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또 미씨도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이제 리더로서도 인정하고 스스로 인정받으면서 친구들이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협동 전략을 짜고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외계인을 물리치고 부모님을 구하고 또 팀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결국 어린이 히어로들이 해내는군요. 네. 자, 아이들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뭐 초능력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린이들은 히어로 영화를 보게 되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면 이란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벤져스 중에 아이언맨이 된다면 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초능력을 가지면 좋을까, 어떤 기술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또 이렇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뭔가 직접 지구를 구한다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점에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또 친구들 간에 왜 협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협동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즐겁게 그렇겠다. 영화를 즐기면서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히로익스에서도 그랬듯이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믿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 저들이 가만히 본부에 안전하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거기를 탈출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인가.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용기 있게 나서본다는 것에서 좀 아이들의 존재를 좀 새롭게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뭔가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자기 힘으로 시도도 해보고 자기의 아이디어로 뭔가 스스로 해결을 해본다는 것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영화 자체는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화 속 어린이들의 그런 성장을 지켜보다 보면 뿌듯한 영화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또 영화 평점을 보시면 어른들은 이게 뭐냐 벡터맨 같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자제분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본 평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너무 재밌게 봤다, 너무 즐기면서 봤다라는 평이 정말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꼭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를 위한 날이잖아요. 맞아요. 어른들의 시선은 잠깐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재미까지 더해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부모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본다는 것 그 자체도 큰 교훈이 될 것 같고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컬처클럽에서 만나본 영화 오늘부터 히어로였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저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동화를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화를 살펴보다 보니까 문득 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인물인 방정환을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어느 날 새벽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정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책을 새롭게 주문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어린이 인권운동가 소파 방정환이라는 책입니다. 민윤식 작가가 펴낸 책이고 방정환 90주기 특별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만큼 두께도 상당한 책인데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소파 방정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 방정환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어린이날을 만든 분인데 일단 방정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어떤 분입니까? 네, 이 책은 그 방정환이라는 인물을 아주 두껍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두껍고 그 사람의 생애를 처음부터 역사서처럼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논문과 여러 자료를 맞춰가면서 서술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도 이번에 제대로 좀 알게 됐는데 이 책은 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년의 꿈, 청년 독립, 그리고 시대의 고통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사회운동가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와 만났고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사건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잘 모르실 이야기부터 해본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는가인데 이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가계도, 가정 환경, 그리고 탄생 당시의 가족 구성원이 여러 이야기가 좀 혼재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명문가나 어떤 유림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나 족보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 사료를 검토했을 때 작가가 정리하는 건 그는 당시 이제 서울인 경성부 당주동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주동이라는 곳이 당시 서울에서 이제 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반 귀족과 이제 일을 하는 노동자 이제 농민들 말고 중인, 상인들이 사는 그런 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종로구 당주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거기 이제 광화문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가면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 나신곳이라는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현재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 그는 이렇게 중인 신분의 가정에서 이남 이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중인 신분이라고 하면 상업을 하거나 또 네.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신분이었는데 네네. 그렇다면 막 가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사회 혁명가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까? 이 책에서도 처음 이제 방정환은 꽤나 유복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궁정같이 의리의리한 기와집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상도 하고 여러 상인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네. 나름 유복하게 지냈는데 이제 작은 할아버지가 이제 사업 실패로 이제 보증을 지게 됐고 또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면서 가난해지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문장인데 가난해지면 가족이 흩어지게 된다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현실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방정환이라는 인물이 가난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찢어졌던 어린 나이에 찢어졌던 친족의 분리 그리고 자기의 막내 누이가 있는데 좀 가난이란 이유로 좋지 않은 환경에 빨리 씹을 보내게 됩니다. 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 방정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가족과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런 삶을 상상했는지 좀 짐작하게 될 수 있고요. 그 이 두 가지의 결핍, 가난과 친족의 분리가 이 방정환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결핍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가족사를 보면 중인 신분이었지만 가난한 일상을 보내게 된 어린이 방정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날을 만든 그가 어린이 시절에는 어떤 경험을 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짧게 넘어가 보면 네. 이제 10살이 됩니다. 방정환이. 초등학교 3학년. 3학년이 됩니다. 네. 이제 가난으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방정환인데 그래도 본인의 삶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어린이로 나와요. 그러다가 방정환은 또래 친구들과 모여서 네. 소년 입지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10살에. 이 소년 입지회라는 단체는 놀이 같은 모임이기도 하고 운동의 성격을 띈 조직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저도 너무 흥미로워서 더 찾아봤는데 토론 모임이었다고 해요. 10살에. 네, 그래서 그 토론 주제는 지금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 유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예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물이 더 나으냐, 불이 더 나으냐라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공개적으로 이 자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옆에 어린이를 설득하고 지지받는 그때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의 모임을 10살에 만들게 됩니다. 네. 이 소년 입지에 참여한 아이들도 모두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끼리 일요일마다 모여서 정말 많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지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지지받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0살이라는 나이에 본인의 어린이 시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어린이날을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나 저한테 신선했던 모임입니다. 네. 아까 제가 10살을 두 번 얘기했거든요. 10살에 이랬는데 네. 사실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맞아요. 3학년 때도 이제 친구들과 잘 다투고 그러는데 모으면서 또 친구들의 얘기까지 잘 경청하는 어린이 방정환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방정환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네, 이제 방정환은 그런데 좀 이렇게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학교 공부하는 그래서 인기가 많았나? 잘 맞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재를 읽기보다는 잡지를 읽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방정환이 성장할 때 읽었던 잡지가 이제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쓴 청춘, 소년 이런 잡지를 읽게 됩니다. 이런 잡지를 읽으면서 본인의 인생의 진로를 새롭게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문학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 커지게 되고 다니고 있던 이제 선린 상업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만 나오면 이제 안정적으로 직업이 좀 보장되고 이제 담임도 이제 방정환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학교를 좀 다니고 졸업을 해라라고 되게 간곡하게 말렸는데 그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다라는 그 세상에. 고등학생의 기계를 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고 사회운동가로 나오게 됩니다. 네.
뭐 학생이 아니라는 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사회인으로서 또 바쁘고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학생이 아닐 뿐이지 청소년인 건 청소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 일했던 곳이 이제 토지조사국인데 이 토지조사국은 그 당시에 일제가 조선반도를 수탈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 전체의 토지를 획기적으로 조사하던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이제 토지를 체크하기도 하고 이제 지방에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그가 노동 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문제, 사회 문제, 청소년 노동 문제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이제 방정환의 할아버지가 독실한 천도교 신자였어요. 이제 그도 자연스럽게 이제 천도교와 연을 맺게 되는데 이 천도교를 통해서 민족이라는 개념, 또 독립이라는 개념, 이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역사에서 배웠듯이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여러 세력 중에 또 한 축이 천도교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인 이제 권병덕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가 지금 방정환 인물 생각하면 그 사진이 있잖아요. 약간 통통한 얼굴의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피골이 상접한 너무 가난해서 너무 말랐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명덕 선생이 그를 만나서 이제 손병희 선생, 그때 천도교를 좀 이끌고 있던 손병희 선생의 사위로 중매를 쓰게 되는데 이 손병희 선생이 처음 방정환을 보고 이렇게 마르고 연약해서야 내가 사위를 맞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책에 나와요. 그래 그 정도로 너무나 가난한 시절을 보내던 방정환이었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조금 이제 여유로웠습니다. 이렇게 장가를 좀 잘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되고 본인만의 이제 삶의 기반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0대 끝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19이라는 나이에 다시 체력도 회복하게 됐으니 다시 조직을 하게 돼요. 그때 조직했던 단체가 청년 구락부라는 청년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즉 구락부란 이름은 일본어로 클럽이라는 뜻이고 구락부. 네, 독립을 위해서 이제 큰 뜻을 품은 청년들이여 모여라라는 이름으로 비밀 결사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환은 10대에는 소년들의 조직을 만들고 10대 후반 20대에는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와, 뭐 잠깐 들었지만 이 한평생을 시민을 조직하고 또 사회에서는 투신하며 이렇게 뜨겁게 살아왔던 청년이었다는 걸 알 수 있군요.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어린이에 주목한 겁니까? 네, 뭐 갑자기 너무 뛰는 것 같은데 이 방정환 인물의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설명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제가 이제 오늘은 또 한계상 마지막 파트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도 앞에 이야기는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방정환이라는 인물은 저는 처음부터 어린이 운동, 그러니까요. 인권 운동인 줄 알았는데 거의 독립 운동과 사회 혁명으로 투신했던 인물이라는 거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가 걸어왔던 길을 관통하는 하나의 매체를 저는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어떤 문학이라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나는 아동 문학가로 살겠다 혹은 나는 소년 운동에 매진하겠다로 얘기하는 순간이 없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소년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문학이라는 예술 그리고 문화라는 예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순수했던 문화와 순수했던 문학에 대한 그 열망에 있어서 순수함 그 자체인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아닐까 싶고 또 본인 스스로가 정말 많은 이런 문학 잡지를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개벽이라는 잡지도 만들었는데 이 작품으로 이제 아이들의 언어를 어떻게 아이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아이들의 언어로 이걸 좀 번역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린이들의 어떤 감성, 어린이들의 어떤 이런 문화에 다가가게 되었고 또 중간에 일본으로 잠깐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공부하는 연이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를 따러 간 게 아니라서 그는 정말 새로운 동지를 만나러 갔고 혁명의 그 대상으로서 일본을 공부하러 일본에 넘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갔다 오고 나서 일본에서 이소부화, 안데르센 동화집 이런 작품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의 아이들은 너무나 엄혹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이런 순수한 문학과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동경에서 봤던, 일본에서 봤던 이런 동화를 아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년운동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이런 너무나 힘든 시기에 아이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잡지의 이름이 어린이입니다. 네, 그렇게 어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그가 명칭을 하고 만들게 됐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어린 놈 이렇게 정확한 명칭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가 만들게 되고, 또 그의 재능인 단체 조직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서 색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환이 처음 이제 소년 운동을 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는데, 씩씩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라는 게 슬로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자라는 말도 아니고, 착하게 지내자라는 말도 아니고, 씩씩하게 자라자라는 이 말이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너무나 그 따뜻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 어린이날이란 이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방종환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은 두껍고 어렵습니다만 방정환이라는 인물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 번쯤 책을 사서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어린이날을 보낸 우리지만 뭐 어린이날 하면 공휴일 정도만 생각했지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씩씩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방정환 선생님의 이 말씀처럼 이 땅의 어린이들이 씩씩한 소년이 되길,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도우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길 저희 컬처클럽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제50회 어린이날을 맞은 2023년 5월 5일 컬처클럽, 오늘 만나본 영화는 오늘부터 히어로, 그리고 책은 어린이 인권운동가 소파 방정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컬처클럽의 든든한 버팀목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